감기만 걸리면 편도 때문에 목감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목감기뿐만 아니라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동물성 위주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고 있고 외출 또는 식사 약속이 있을 때는 그냥 일반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 매일 챙기는 영양제랑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먹는 영양제로 구분을 해서 먹는데요. 거의 매일 챙기는 영양제는 비타민 C와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비타민 C는 하루 3번 나눠서 총 6,000mg을 먹어요. 한 번에 2,000mg씩, 즉 2알씩 섭취를 합니다. 비타민 C의 경우는 동물성 식단을 하기 이전부터 한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먹어왔던 영양제이고 제 경우에는 큰 효과를 봤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편도 때문에 목감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목감기뿐만 아니라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되었어요. 비타민 C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항산화 관리나 전반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수용성 비타민인 만큼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C에 대한 긍정 효과를 사실 읊어본다면 1시간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마그네슘은 하루에 총 400mg을 먹고 있는데 3번에 나눠서 섭취를 합니다. 마그네슘이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시트르산 마그네슘, 이게 구연산 마그네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먹고 있습니다. 소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마그네슘을 고를 때 그 뒷면 성분표에 엘리멘털 마그네슘이라는 함량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순수 마그네슘 함량 표기를 말하거든요. 보통 성인 기준 하루 400mg 내외로 많이들 먹죠. 여기 영상에 나오는 나우 제품을 먹는데요. 저는 마그네슘은 비타민 C와 함께 꼭 챙기는 편입니다. 비타민 C 고함량을 섭취를 하면 결석에 대한 이슈를 고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반드시 함께 먹습니다. 비타민 C가 대사될 때 나오는 물질이 칼슘이랑 합쳐지면서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함께 먹으면 이렇게 돌처럼 뭉쳐지는 걸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석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메가3는 하루에 1번, 때로는 2번 섭취를 합니다. 이게 보통 DHA와 EPA 함량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2대1 정도의 비율이 좋다고 하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영상에 보이는 이 스포츠 리서치 이 제품은 DHA가 690mg, EPA가 260mg 합쳐서 한 알에 총 1040mg인데요. 거의 2대1 비율을 보이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하나를 먹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염증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더 먹기도 합니다. 동물성 식단을 하더라도 생선을 자주 챙겨 먹지 않다 보니까 오메가3 지방산을 꼭 챙기게 되네요. 그리고 매일 먹지 않고 간헐적으로 상황에 따라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거는 비타민 D, MSM, 그리고 멀티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걷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잘 챙겨 먹지는 않아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거의 매일 챙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햇빛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계절 모두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기 때문에 자연광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 합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봄이나 여름에는 팔뚝이나 다리 노출이 좀 있어서 매일 챙겨 먹지는 않고 피부 노출이 없는 계절에만 좀 더 챙기게 됩니다. 비타민 D의 경우는 사실 2년마다 건강검진할 때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 결핍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스포츠 리서치 제품인데요. 한 알에 2000 IU 용량으로 하루 1번 먹으면 되는 함량입니다. MSM은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있을 때 또는 몸이 좀 뻐근할 때 먹는 영양제인데요.
이외에도 정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를 했을 때 별도로 챙기기도 합니다. 하루에 하나 또는 2번 그렇게 섭취를 하는데 한 알에 1000mg 함량이에요. MSM은 메틸설포닐 메타인이라는 성분의 약자인데 유기황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이게 관절이나 연골, 인대,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결합 조직에 필요한 성분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와 근육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그 결합 조직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MSM은 염증 관리랑 항산화 기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MSM을 먹기 시작한 계기는 그때 견봉화 골국으로 인해서 제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었다라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랑 그리고 고관절 사타구니 연골 손상 문제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거를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근육 운동을 할 때 많이 걸었을 때 그럴 때 좀 챙겨 먹습니다. 하루에 최대 3번을 먹을 수 있는데 근육 통증이 좀 미비할 때는 하나를 먹고 그 불편감이 좀 심하면은 하루에 2번 정도를 먹어요. 아직 3번까지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MSM은 좀 챙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먹는 MSM 영양제는 자로 포뮬라 제품인데 이 제품이 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옵티 MSM이라는 프리미엄 성분으로 만든 건데 얘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성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죠. 멀티비타민은 대개 비타민 B군과 다양한 미네랄 함량이 높은 종합 비타민인데 이걸 원래 매일 하나씩 먹었었어요. 근데 동물성 식단 위주로 챙기면서 탄수화물 위주 식단 할 때만 챙겨 먹습니다. 소고기, 계란 이러한 식품들을 많이 잘 먹다 보니까 비타민 B군이나 아연, 철분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태울 때 세포들이 비타민 B1, 즉 이 티아민을 상당히 많이 소모를 합니다. 폭발적으로 소모를 하죠. 그리고 비타민 B12는 동물성에만 존재하는 신경계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는 멀티비타민 하나를 챙깁니다. 여러분, 저는 영양제를 챙길 땐 좀 고함량을 챙기는 편이거든요. 특히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은 말이죠. 근데 미국 영양제와 국내 제품의 함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법적 규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우 크고 비교적으로 다양한 고함량 제품 출시가 활발한 편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허가 또는 이런 기능성 기준이 좀 비교적 보수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의료 환경과 시장 구조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의료비 부담이 크죠. 병원에 가기 전에 보통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하려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영양제 시장 자체가 매우 크고 브랜드 간에도 성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체격 조건이나 식사량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식사량 자체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함량도 이런 특성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도 예전과 비교하면 체격 조건도 많이 달라졌죠. 또 체격도 체격이지만 평소에 얼마나 먹고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영양제 함량은 체격보다는 좀 실제 영양 섭취량이나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어떤 종류의 영양제를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영양제 선택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